자, 기본과정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저당권이 나오죠. 이 저당권과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라든지 제3자,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채무의 담보로 이렇게 제공한 부동산을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념적으로만 딱 지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지배를 했다가 후에 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담보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저당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지만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죠. 그러나 지분에는 저당권이 가능하고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를 허용한다 이겁니다. 민법에서 공부하듯이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거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기 때문에 이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등기법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등기법이 일단 가장 기본은 이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다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지상권이라든지 무엇 전세권이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어찌됐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에다는데 그것이 소유권일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된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그것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만약에 이 A를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하고요. 요 B를 저당권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돼요?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등기 자체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 써야 돼요? 신청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필요적 신청 정보하고 임의적 신청 정보가 있는데 이 저당권에서는 이 필요적 신청 정보가 바로 무엇이다? 채권액이더라 이겁니다. 얼마만큼 돈을 빌렸냐 이거죠. 채권액이더라. 채권액 또는 평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무자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자 표시를 하도록 되는데 등기에 기록될 때는 채무자의 성명하고 주소만 들어갑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가 대부분 많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누락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이를 신청 정보에 이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권리의 표시를 쓰는데 이 권리의 표시는요. 이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일 때는 권리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권리의 표시를 쓰지 않으면 그냥 을구에 그냥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주등기로 하는데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표시하면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공동 저당의 경우에는 공동 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 담보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으로는 임의적 신청 정보 내용으로는 변제기라든지 이자, 그 다음에 이자의 발생기,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저당권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엇을 한다? 부기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또한 이렇게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그 다음 4번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항상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일종의 무슨 등기예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권리의 변경 등기죠.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는 앞에서 전세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부기등기로 하고요. 있을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종전의 표시를 말소 표시하고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저당권 변경 등기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액을 만약에 증액하게 되면 채권액을 증액하면 누가 권리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2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중축된 현존 건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이 중축된 현존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저당권이 이전이 되는 것은요. 권리에 누가 바뀌는 거야?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채권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당권을 무엇을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채무 인수로 인한 채무자의 변경은 1- 얼마로 했어요? 1-1로 하고 저당권 변경 등기 했죠? 변경 등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당권을 어떻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말소 등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어렵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저당권 말소 등기는 첫 번째 내용은요.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공동신청인데요. 만약에 얘가 어떤 한 사람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요. A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A가 저당권 설정자고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무엇이 돼서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무자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야.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권리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권리자가 단독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권리를 소멸케하는 채권 판결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쪽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B가 저당권자예요. B가 저당권자고 A가 저당권 설정자인데 이렇게 저당권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C로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이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이냐?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이냐? 이때는 A도 할 수도 있고 C도 권리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 A와 C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 A와 C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청구권이 권리자가 갖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A뿐만 아니라 요 C도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A랑 B랑 해도 되고 C랑 B랑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경우죠. 1번에 저당권 설정 A가 있고요. 이때 1-1 해가지고 저당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B고 C로 이전이 됐어요. 이렇게 권리가 이전이 되면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전이 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하자 이겁니다. 이때는 누가 의무자? C가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하자? 주등기를 말소하자 이겁니다. 1번에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소 등기가 되면 얘는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은요. 이전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A와 B 사이에 경로된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말소 등기는 이것도 말소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것도 말소 등기를 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등기를 말소하면은 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겁니다. 근데 공동저당, 이제 공동저당에서는 동일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 바로 보다 공동저당인데 이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몇 개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무엇을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5개가 아닌 3개로 시험에 나왔죠. 3개. X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69페이지 공동저당은 일단 이것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은 아까 채권액 말고 평가액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액을 제공하는 거고요.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채무자는 생략해서는 안 되고 3번 틀렸죠? 3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5개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됐었냐면요. 몇 년 전에 과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저당권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5개 이상일 때
제출하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또 이번에 몇 개로 나왔어요? 3개로 나왔더라 이겁니다. 저당권의 문제가 보통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근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확정채권이에요. 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의변제라든지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채권을. 그런데 근저당권은 계속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담보로 제공되면서 이렇게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의 변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무엇이란다? 근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뭐를 기록을 해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을 기록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신청 정보에 보시면은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뜻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저당권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정보가 있고 신청 정보가 있고 임의적이 있으면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의 뜻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때 채권 최고액에는요. 이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채무자별로, 채권자별로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쪽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구분해서 기록해라. 이렇게. X.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맨 밑에 나와 있네. 370페이지로 보시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무자를 표시하도록 되는데 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무엇으로 기록한다? 채무자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는요.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이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둘 다 가능하다. 설정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겁니다. 요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이제 요 나중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고 이따 나중에 추가를 해야 될 것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것은 심화학습할 때 요거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372페이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리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결국은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할 때는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돼가지고요.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부기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제4절 신탁에 의한 등기. 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무엇이란다? 신탁, 이렇게 신탁. 신탁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대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탁의 절차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 신탁 등기를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다? 1번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요. 신탁 등기를 할 경우에는 원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그 원부를 작성하는데 그 원부에는 신탁의 목적이라든지 신탁 재산 관리 방법이라든지 위탁자 이런 걸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부는 영구보존인데 이때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는요. 수탁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신탁 원부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장부가 되는 거고요.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6번에 55번에 보시면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이때 6번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위탁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 다음에 7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써요? 합유라고 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공유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공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11번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어떻게 주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의 가장 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의 유형에는요. 신탁 등기의 유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탁 재산 처분에 따른 신탁이 있고 신탁 재산 회복에 따른 신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A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에게 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위탁자가 되는 거고 얘가 수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지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될 것이 이 수탁자가 몇 명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인의 경우에는 합유라고 써줘야 돼요. 합유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공유라고 나와서 한번 틀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원칙은 그래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신탁은요. 동시에 해도 되고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게 뭐냐면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신탁 요거 한번 이제 보면은요. A가 위탁자고요. B가 수탁자인데 A가 10억이라고 하는 신탁재산을 신탁을 했어요. 그럼 이 수탁자 B가 이 10억을 신탁재산을 무엇해서 신탁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요. C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원칙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뭐를 해야 돼요? 신탁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놨어요. 그 이후에 뭐를 해도 상관없어. 그 이후에 신탁 등기만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해도 되고
이후에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수탁자가 소유과 이전 등기만 딱 해놨습니다. 신탁 등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위탁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가지고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신탁 등기는요. 소유과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재산 처분하고 회복은 동시 신청의 무엇이다? 동시 신청 규정의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탁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무엇을 작성을 해야 돼요?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등기관이. 그래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신탁 원부는 등기부예요. 몇 년간 보존한다 얘는 영구보존장부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각하사유에서 했었는데요. 소유과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 동시에 얘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으로 한다 그랬죠. 만약에 동일한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29조 5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돼서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거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한 90% 정도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10% 정도만 빠지고 거의 다 설명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봐도요. 중개사 합격하는 데는 크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앞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라든지 그런 거 빼고요.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압축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자료 달라고 하는 게시판에 요거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뭐 일일학습 문제를 제공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기본 과정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